독일 방산업계 충격적 폭로. 독일 전차 생산 공장 없다. K2 상대 안 돼.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첫 입하하며 해외 수출이 순항하고 있다. 여전히 전차 파워팩에 독일산 변속기가 채택되며 완전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르웨이, 이집트,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의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6일 현지 시간 폴란드 그드니아, 지다이니아에서 K2 전차 입하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하된 K2 전차는 지난 10월 현대로템 경남 창원 공장에서 초도 출고된 총 10대 물량으로 출고식이 진행된 지 약 50일 만에 수출이 이뤄졌다. K2 전차는 현지 인수검사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 납품이 완료된 뒤 폴란드 군부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2 전차는 미래 지상전투 환경에 적합하도록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세계 정상급 전차다. 120mm 55구경장 활강포 및 신형 포탄, 표적 자동탐지 및 추적 장치, 제어 가능한 유기압 편수 장치, 능동 방호 장치, 피하 식별 장치, C4I 체계와 연동된 차량 간 데이터 통신 및 전장 관리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 우수한 기동력, 화력 및 생존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된 K2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합쳐진 파워팩을 동력으로 한다. 파워팩이 약 56톤의 K2 전차를 최고 속도 70km로 달릴 수 있도록 한다. 1차 양산 100대, 2차 106대가 양산됐고 현재는 50여 대를 생산하는 3차 양산이 진행 중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는 K2 전차지만 파워팩엔 독일산 변속기가 혼합돼 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020년 11월 주재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K2 전차 3차 양산에도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차 양산과 2차 양산에서도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내년 완료를 목표로 한 3차 양산에서도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튀르키예, 당시 터키 수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대로템은 2008년 튀르키예에 K2 전차 완제품 수출 대신 기술을 이전했다. 튀르키예는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알타이 전차를 새로 제작했고 현대로템과 경쟁 상대로 떠올랐다. 현대로템이 기술 이전으로 받은 금액은 3억 3천만 달러, 약 4,278억 원에 불과하다. 알타이 전차는 카타르 한 곳에만 100여 대 수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국내 방산업계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기술 이전이 아니더라도 수출 역시 불확실하다. K2 전차는 독일산 변속기를 채택했는데 독일은 튀르키예의 시리아 내전 개입과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하며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당장 알타이 전차를 운용하고 있으니 향후 K2 전차를 채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여기에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동에선 인권보장을 기치로 내건 독일 제품을 불매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그동안 변속기 국산화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S&T 중공업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로부터 예산 396억 원을 지원받고 269억 원의 자체 개발비를 들여 국산 변속기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7년 내구도 평가에 불합격했다. 성능 문제로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4차 양산에서도 독일산 변속기를 채택하면 국내 방산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K2 전차가 파워팩을 외국에 의존하는 만큼 국산품이 맞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선 파워팩을 제외한 부품이 국산화된 데다 조립과 생산도 국내에서 이뤄져 국산품이 맞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가령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의 경우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해외 의존도가 높지만 국내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독일산 변속기 이외 모든 부품은 다 국산화됐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고 K2를 폴란드 버전으로 개량한 K 페타리터 800대 이상을 생산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 이집트, 슬로베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등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사는 우선 노르웨이와 폴란드 2차 계약을 중점 공략 중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K2 전차를 노르웨이에 수출하기 위한 우선 협상자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며 K-2 페타리터를 생산하는 2차 계약도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 K2 흑표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독일이 만든 현세대 최강 전차 공개됐다. 독일의 군수기술은 세계 최강인 미국과 버금갈 정도로 뛰어나다고 한다.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 위력을 갖고 있지만 항상 높은 가격이 유일한 단점인 독일제 무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한 독일 무기 중에서도 가장 멋지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라인메탈사의 걸작. 독일의 3.5세대 주력 전차인 KF-51 판터이다. 강력한 성능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 전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판터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포탑 디자인이다. 차체는 최초의 3세대 전차라 평가받는 레오파르트 2위. 차체를 사용했으나 포탑은 기존의 라인메탈이 수출용으로 기획한 KF-41 링스의 신형 포탑을 차용하여 매우 독특한 외형을 갖게 되었다. 아직 엔진을 비롯해 어떤 스펙이 탑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최강의 전차로 많이 거론되었던 레오파르트 2를 기본 베이스로 하며 제작사가 그 라인메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판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된 130mm 활강포이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의 가장 최신 개보수 모델도 120mm를 채택한 상황에서 라인메탈은 더 강력한 주포를 장착한 상황인데 이는 강력한 기갑 전력을 과시하는 러시아를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승객의 안전과 효율적인 전투 수행을 위해 탑재된 첨단 기술도 엿볼 수 있다. 탱크 내부에서도 외부를 쉽게 볼 수 있는 증강현실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그리고 외부 상황을 역시나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판터는 자신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차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역시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싼 게 흠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취재 파일, K 방산 다음 진격 국가는 폴란드 찍고 노르웨이 호주로. 폴란드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눈부신 수출 성과를 올린 현대로템, 한화디펜스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멀리 돌아갈 것 없이 일단 폴란드에서 1차 본계약의 서너 배에 달하는 2차 본계약을 어렵지 않게 체결할 전망입니다. 폴란드 2차 계약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노르웨이와 호주에서도 낭보가 날아올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는 현대로템의 K2 수출건이고 호주는 한화디펜스의 신형 장갑차 레드백 수출건입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의 폴란드 수출도 대단하지만 노르웨이와 호주는 독일의 짱짱한 전차 장갑차와 벌이는 진검승부라서 수주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아 향후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청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폴란드 2차 본계약뿐 아니라 노르웨이와 호주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한 터라 올가을에도 K방산 잭팟 소식이 잇따라 들릴 것 같습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K방산 수출 전망에 대해 꽤 깊이 있는 말들을 털어놨습니다. 먼저 K2 흑표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관련 엄청장의 발언을 국회 속기록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K2 전차 노르웨이 수출건에 대해서 지금 시연평가와 기술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저희 장비가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K2는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EH7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연평가와 기술평가에서 K2가 레오파드를 앞섰고 다음 달 중 평가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는 방산수출정부 책임자의 확언입니다. 사업 규모가 2조 원 상당으로 크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독일 전차를 제압함으로써 K2의 위상을 몇 계단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서욱 당시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노르웨이 오슬로를 방문하는 등 많은 이들이 공을 들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드백의 호주 수출 관련 엄청장의 발언입니다. 호주는 현재 레드백에 대한 수출을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호주 측 예상은 9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우리 업체가 선정된다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레드백을 호주에 최초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백도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 중인데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빅토리아주에 기반을 둔 정치인이고 레드백이 선정됐을 때 빅토리아주의 질롱시의 현지 생산 시설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알바니스 총리는 레드백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도 하나디펜스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간 9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 MSPO에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2차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첫 계약 체결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의 2차 본계약 대상은 K2 820대, K9 460문입니다. 10월 전후 체결이 확실시됩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의 관련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K2 전차는 현재 폴란드에 지난번 8월 26일 총 180대에 대한 이행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1000대가 총괄 계약에 포함이 돼 있는데 향후에는 현지 생산을 통해서 나머지 물량이 계약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K9 자주포는 지난 8월 26일 212문이 이행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이 또한 추가적으로 460문에 대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측에서는 9월 말까지 FA-50-48대에 대한 이행계약 체결을 목표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MSPO에서는 협상과 별도로 폴란드 고위 관료들의 방한 일정도 논의됩니다. 폴란드 안보 책임자들이 연내 대거 방한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수출에 물꼬를 튼 지난 5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 방한 때처럼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4. 배 신형 전차와 K2 흑표가 맞붙는다면 성능 비교, 밀리터리 인사이드. 북한 신형 전차에 대한 전문가 분석 보고서가 나와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무기 전시회에서 이 전차의 외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의 성능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이죠. 해외의 신형 주력 전차 MBT를 개발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일부 성능은 굳이 알리기엔 부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2일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최신 보고서 북한 신형 재래식 전력 개발의 특징과 함의, 신형 전차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신형 전차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신 연구위원 설명에 따르면 우선 북한의 신형 전차는 기존 전차와 비교해 뚜렷한 외형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차 높이는 낮아지고 앞뒤 길이는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해외 최신 전차들의 기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